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무려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1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4만 9,3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699만 5,544명의 0.7%의 비율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수급자 성별 현황입니다. 남성은 4만 8,489명 98.2%입니다. 여성은 885명 1.8%입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과거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 데다 여성들은 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많았고 결혼과 출산 등으로 중간에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나왔는데요. 그 이후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수급자 연도별 현황입니다. 2018년 10명, 2021년 1355명, 2024년 4만 937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늘어난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20년 이상 유지하는 장기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 데다 해마다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기본연금액이 꾸준히 오른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지급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입기간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황을 알려주는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국민연금공단의 월 수급액별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 현황 자료에서 나타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월 수급액별 평균 가입기간입니다. 70만원에서 80만원 미만은 269개월, 9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은 300개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은 385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수급액이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를 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건강한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개인 기준 노후 필요 생활비는 최소 생활비는 월 136만 1,000원, 적정 생활비는 월 192만 1,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전국 50대 이상 가구원이 있는 5,331가구와 그에 속한 가구원 및 그 배우자 8,736명을 대상으로 소득과 소비, 노후 준비 상태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월 수급액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 말 기준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86만 4,398명,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만 9,374명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월평균 및 최고 수급액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 말 기준 전체 평균 수급액은 월 65만 6,494원, 최고 수급액은 월 289만 3,55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수급액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전체 평균 수급액이 월 65만 6,494원에 불과한 것을 보면 아직 많은 수급자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 노후 생활비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아지면 무조건 장점만 있을까요? 현실적인 상황을 깊게 들여다보면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을 200만원 이상 받으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상되는 문제점 3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초연금 소득 선정 기준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년도 소득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 228만원, 부부 가구 기준 364만 8천원입니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 소득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 공제금액 비교표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공제 없이 소득 인정액에 전액 100% 반영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 월 112만원을 해주고 여기에 추가 공제 30%를 더 적용해줍니다. 임대소득은 단순 경비율인 필요경비 42.6%를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200만원 이상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기초연금이 최대 50%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감액제도의 종류입니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두 번째, 부부 감액제도, 세 번째,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기초연금 지급액을 감액하기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단독가구 기준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1만 3,760원을 초과할 시부터 감액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개요입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에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의 일정 수령 금액이 감액되거나 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에서 아예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감액률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1만 3,760원 이하일 때에는 기초연금은 1인 가구 기준 최대 34만 2,510원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1만 3,760원을 초과할 때에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1인 가구 기준 최대 50%인 17만 1,250원까지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25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추산액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감액 금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0만원일 때 마이너스 5만원, 70만원일 때 마이너스 6만 5천원, 80만원일 때 마이너스 7만 5천원, 90만원일 때 마이너스 9만원, 100만원일 때 마이너스 9만 5천원이 감액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등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위한 소득 산정 시에 기본 공제 없이 100% 합산 소득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시 피부양자 자격 사례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받고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연 2,400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연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고 오로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등만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매월 약 167만원, 연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요건은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합산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의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 소득과 재산은 부부 각각 계산을 하지만 소득 요건 초과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상대 배우자도 동반하여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국민연금을 월 200만 원 이상 수급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